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제율인데요. 이 변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적게 갚고 또 많이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채무자들은 사건을 신청할 때 이 변제율을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개회생 변제율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 계획안을 짜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제 계획안에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몇 개월간 매월 얼마씩을 갚아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법원은 내가 변제한 돈으로 매월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의 비율대로 안분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안분 비율에 따라서 변제금을 나누어 놓은 표를 변제 예정표다라고 하는데요. 이 변제 예정표는 변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죠. 이 표에는 원금 대비 몇 %를 변제하는지 채무자의 이 변제율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변제 예정표상 변제율이 100%다라고 하면 채무자는 자신이 빌린 돈 원금을 전부 다 갚는 거고요. 이렇게 계획안을 짜면 채무자는 원금은 다 갚고 개회생을 통해서 이자만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만약 변제율이 20%다라고 하면 내가 빌린 원금 중에 20%만 갚고 나머지 80%의 원금과 이자는 탕감을 받겠다, 그런 소리죠. 사실 이 변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채무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 변제율이 낮다는 의미가 변제금이 적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제 계획안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채무자와 그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짜게 되죠. 그래서 만약 200만 원의 월 소득이 있는 미혼의 채무자다라고 하면 1인 가구 법정 생계비인 117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83만 원의 금액을 매월 변제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안을 짜게 되는데요. 이 채무자가 개회생 기본 변제 기간인 3년간 변제를 이행하게 되면 83만 원 곱하기 36개월에서 총 3천만 원 정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채무자는 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이 채무자는 3천만의 원금을 전부 다 갚게 되는 것이어서 변제율이 100%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채무자가 빌린 원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었다라고 하면 1억 원 중에 3천만 원만 갖게 되는 거니까 개회생 변제율은 30%가 되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을 갚는다 해도 본래 원금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변제율이 다르게 되는 거죠. 변제율이 낮다는 의미가 그래서 결국 매월 갚는 변제 금액 자체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변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이 변제율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채무가 적은 분들은 변제율이 높을 수가 있고 채무가 많은 분은 오히려 변제율이 낮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제율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채무자의 소득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조건부 인가로 사건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채무자에게 족쇄가 채워지는 꼴이 돼서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계획안과 변제율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개회생 변제율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